오늘은 신장이 구조가 어떻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나 검사 이상이 있을 때 신장내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신장 질환이 이렇게 신장내과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게 되는 신장 질환의 종류나 치료에 대해서, 이런 신장 질환들을 어쨌든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 이상 질환을 앓게 되면 만성적인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만성 콩팥병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리고 단계가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신장내과 진료를 보게 되면 이런 만성 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추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최근 들어서 만성 콩팥병 진행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올해 급여가 된 약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 당뇨나 고혈압 있는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콩팥 질환을 예방하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은 저희가 등 쪽에 후복강 장기라고 등 쪽에 붙어 있습니다. 등에 양쪽으로 2개가 붙어 있고, 동맥으로 들어간 피가 신장에 들어가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걸러진 피는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또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차 있다가 일정 량 이상 방광에 소변이 고이게 되면 요일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또 방광을 비우게 됩니다. 요거를 신장을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동맥을 통해서 혈관이 들어가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피가 걸러지고, 걸러진 피가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몸으로 들어가고,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내려오게 됩니다. 요 겉질 부분에 실제로는 작은 미세한 혈관들이 뙬리를 틀고 있는 사구체라는 콩팥 소체가 한쪽 콩팥당 거의 100만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콩팥을 합쳐서 피가 1분에 거의 100cc 정도 걸러진다고 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거의 180리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소변을 보는 양은 하루에 한 1.5리터, 2리터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80리터를 생각하면 거의 99%는 여기에서 걸러진 피의 상당량의 수분과 그 다음에 걸러진 것들 중 전해질 중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작은 혈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기 신질환, 제가 원인 질환들 설명드릴 때 당뇨병, 고혈압 말씀드렸는데, 당뇨병, 고혈압 관리를 하는 주된 이유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거든요. 신장도 당뇨 혈압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나빠지는 게 작은 혈관들이 많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변이 어쨌든 피가 처음으로 걸러지고, 그 다음에 세뇨관을 통해서 다시 재흡수가 되고, 또 걸러질 때 몸에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들, 단백질, 알부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적혈구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요 경계가 탄탄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 요 사구체 질환이 생기면 소변으로 단백이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랑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콩팥이 하는 일은 요 피가 들어와서 소변을 만들고, 그 소변이 만들어지는 게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적정량의 수분이 있도록, 그리고 칼슘, 인 혹은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비타민 D 활성화 같은 것도 관여를 해서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조혈 호르몬이 신장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적혈구, 빈혈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분 상태, 그리고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신장내과에 찾아오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소변에 거품이 많아요. 혹은 소변색이 좀 붉은 것 같아요. 냄새가 나요. 이럴 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소변 증상이 있을 때 오시는데 정상 소변은 투명하고 지푸라기 색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변이 좀 뿌옇게 나오거나 거품이 없어지질 않거나 냄새가 많이 나거나 혹은 붉은 소변이 나오거나 콜라색 소변이 나올 때는 한 번쯤은 신장내과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소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소변을 너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너무 자주 보거나 소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거나 혹은 소변량이 너무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럴 때에도 한 번쯤 저희 신장내과를 방문해서 콩팥 기능과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콩팥이 하는 주된 기능으로 수분 조절, 전해질 조절, 그 다음에 혈압 관리, 빈혈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콩팥 기능이 나빠졌을 때 또 다른 증상은 이렇게 다 몸이 부을 수 있고 몸이 붓는 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폐에도 물이 차서 숨이 찰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폐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칼륨이 높아가지고 부정맥이 생기거나 빈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만성 콩팥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증상일 수 있고 모호하지만 몸이 가렵거나 뭔가 모르게 피곤하거나 식욕이 좀 떨어지고 꼭 임신한 것처럼 구역 구토가 동반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것들은 비전형적인 만성 콩팥병이 제법 진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장내과에 방문하는 환자들 중에 상당수는 증상이 없는데 검사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과에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있다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검사상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사구체라는 이쪽에서 피가 걸러지는 그 양을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우리가 신장 기능을 대표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신장이 걸러주는 혈액의 양, 요거를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90 이상, 90에서 120 정도를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요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할 때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서 피에 있는 수치인 크레아티닌을 이용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추정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요 크레아티닌이란 수치는 피로 걸러져서 다시 재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요 사구체 여과율을 추정해서 오랫동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 자체의 한계가 있다면 근육에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20대 초반 이런 막 근육을 키우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데 1.45 이렇게 조금 높게 측정이 돼서 신장 기능을 실제보다 낮게 추정 계산해 주기도 하고 또 거꾸로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워낙 쇠약하신 분들, 작으신 분들은 근육량이 작기 때문에 실제 신기능은 조금 낮은데 이 수치는 0.78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변화가 없어서 신기능이 실제로는 낮은데도 좋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완하려고 시스타틴 C라는 것도 저희 병원에서는 함께 측정을 할 수 있고 보완해서 같이 신장 기능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구체 그림 보여드리면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들은 잡아주어야 된다. 알부민, 단백 이런 거는 빠져나가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나라에서 2년에 한 번 하는 국가검진에 보면 소변 단백을 정성검사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스틱 가지고 소변 찍어서 단백질 색깔이 어떻게 여기 나오는가에 따라서 미량 검출, 하나 양성, 2개 양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 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금식을 해서 소변이 굉장히 농축돼 있다면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단백뇨인데 소변이 농축되는 그 비율 때문에 단백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크레아티닌이랑 알부민 비율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량 검사를 해서 24시간 소변의 단백뇨량을 추정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변 검사상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혈뇨가 있나, 혹은 피검사상에 전해질의 이상이 있나, 아니면 영상검사인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상에 신장의 물혹이나 물집, 혹이나 혹은 수신증, 신장이 늘어나 있는 거죠. 소변 내려오는 길에 장애가 있어서 늘어나는 수신증 이런 게 있나를 볼 수 있고, 이런 종합적으로 혈액이나 소변 영상 검사에서 신장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환자는 못 느끼지만 다른 과 검사나 건강검진에 확인이 된다면 신장내과에 오셔서 진료를 보고 조금 추가 검사를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오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혈액검사상 신장 기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자가 신장 기능이 낮게 왔다, 30, 40 이렇게 낮게 왔다, 90 이상이 아니라 그렇게 왔을 때 이게 예전과는 어땠나 이런 것도 비교를 해봐야 하고, 그리고 환자의 임상적인 상황을 봐서 조금 사구체 신염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밀한 자가항체 검사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에 아까 스틱으로 찍어서 하는 검사 이외에도 단백을 정량한다거나 정기 영동한다거나 혈뇨가 있을 때는 혹시 나쁜 세포가 없나 이런 검사를 같이 해볼 수 있고요. 영상 검사로는 콩파, 초음파 혹은 CT 이런 걸 해볼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너무 많은 경우에 사구체 신염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은 콩파 조직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조직 검사나 유전성 신질환, 다낭신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조금 어렵고, 이외의 검사들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당뇨병 고혈압을 오래 앓고 계신 분이 콩파 기능이 경미하게 40, 50 정도, 5, 60 정도 조금 낮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간씩 떨어지는 추세가 확인된다. 그러면 이런 만성질환에 의한 신병증을 진단할 수 있을 거고, 만성질환 관리를 하되 콩팥과 관련되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약제로 조금 변경을 한다거나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된 사구체 신염이라면 면역 억제제 치료를 통해서 사구체 신염 자체를 관해되도록 치료를 하여야 하겠고, 다낭신 콩팥에 물혹이 많이 생겨서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콩팥이 빨리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고위험군에서 톨바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이 뿌옇고 냄새가 나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로감염을 검사상 진단을 해보고 항생제 치료를 할 수 있을 거고, 옆구리가 갑자기 많이 아프고 유관적 혈뇨가 있어서 왔는데 이렇게 요로결석이 진단된 경우에는 비뇨기과 협진을 해서 쇠석술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경우에 진통소염제, 어르신들 무릎이나 허리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이런 데나 가셔서 많이들 받으시는 약들 중에 콩팥이 괜찮거나 경미하게 나쁜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콩팥이 제법 나쁜 분들한테는 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통소염제 같은 약이나 일부 항생제 이런 것들도 콩팥 독성이 있는 경우가 제법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해가지고 오신 분이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사실 약을 끊는 게 좋지요.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또 환자가 너무 좀 이렇게 몸이 비대하거나 흡연하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한다면 이런 것들도 다 콩팥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만성질환들의 상당수는 이게 없어질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손상이 덜 가게 하는 거지 없앨 수 있는 병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반복적으로 뭔가 손상이 간다면 우리가 피부도 이렇게 약간 쓸리거나 했을 때는 흉이 지지 않지만 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상처가 생긴다면은 주름도 생기고 흉이 생기듯이 콩팥도
한번 크게 상했거나 아니면은 작은 손상이더라도 지속되거나 손상이 반복된다면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흉터가 생기면 그게 바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석 달 이상 신장 기능이 감소돼 있거나 신장 손상의 증거가 지속될 때 만성 콩팥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신장 기능이 90 이상을 정상으로 원래는 보는데 신장 기능이 90 이상이더라도 뭐 이 사람이 신장암이 있어서 신장을 한쪽을 잘라냈다. 그러면 한쪽 신장으로 신장 기능이 90 이상이 나오더라도 이 사람은 만성 콩팥병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뇨는 신장의 그 모세혈관들에서 걸러주는 기점막이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단백뇨가 샌다는 것 자체가 콩팥의 그 막이 상했다는 증거고, 또 거꾸로 단백뇨가 세면 셀수록 콩팥 손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 콩팥병을 분류할 때는 원인이 뭔지, 이게 당뇨인지 아니면 고혈압인지 뭐 사구체 신염인지 이런 원인 신장 질환과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 90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 60부터 떨어진 거를 조금 더 의사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 밑으로 떨어졌을 때 3단계,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 4단계, 15 밑으로 떨어졌을 때를 5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백뇨 같은 경우는 알부민뇨가 30 기준으로 30에서 300 정도 나올 때 조금 증가돼 있다. 300 이상 나오면 제법 많이 증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카테고리에서 빨간색일 때 신장내과로 가기를 권고를 좀 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 4년도 들어서는 요 초록색을 제외한 신장 기능이 60 아래이거나 단백뇨가 경미하게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장내과 진료를 한번 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장내과에 오시게 되면 아까 오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막상 보고는 콩팥이 조금 약하네요. 혹은 단백뇨가 약간 세네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약을 추가하거나 할 거는 없고 조금 주기적으로 추적합시다 라거나, 아니면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직 신장내과에서 계속 추적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다른 과에서 조금 더 보시고 신장내과로 다시 한번 오세요.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의뢰를 받아서 오세요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시면 뭐 대개의 경우는 당뇨병, 고혈압 혹은 별 기저질환이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고,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단백뇨가 조금 세거나 이럴 때 지금 상태가 저 만성 콩팥병 단계 어딘가에 해당하는지, 콩팥이 나빠진 지 얼마나 좀 된 것 같은지 이런 거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뭐 콩팥 초음파 검사도 보고 예전 검사랑 비교를 해서 추정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걸 봤을 때 콩팥이 천천히 나빠지는 사람일 것 같다. 적어도 한 2, 3년 이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한 1년 사이에 콩팥 기능이 빠르게 안 좋아지거나 단백뇨가 빠르게 늘었거나 아니면 안 보이던 게 새로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그 만성질환 관리 이외의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콩팥 조직 검사를 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평가를 하려고 하고, 만성 콩팥병이 진단이 된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급여가 된 약제들이 조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약제들을 조금 조정하면서 만성 콩팥병 진행을 늦추려고 애를 쓸 거고, 또 만성 콩팥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생기는 증상이나 합병증들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저희 과 말고도 여러 과를 다니면서 약을 쓰실 텐데 그런 약제들을 조금 감시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처방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 약은 가능한 조금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환자를 끌어가다가
조금씩 늦추도록 애를 쓰면서 보다가 신장대체요법, 아까 말씀드렸던 투석이나 이식 이런 게 필요할 정도로 신장이 많이 나빠진 경우에는 환자가 컨디션이 괜찮은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식을 준비하는 거를 조금 더 권할 거고, 연세가 많고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분들 같으면 투석 이런 거를 준비를 제때에 맞게 시키는 게 저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약이 조금 말들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이 약은 혈압약이고 단백뇨를 줄여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상당히 오랜 기간 써왔습니다. 심장내과에서도 쓰고요, 내분비내과, 당뇨과에서도 쓰고요, 저희 신장내과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뭐 단백뇨가 있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콩팥병 환자들에서 저희가 혈압이 많이 높지 않더라도 혈압 저하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소량이라도 쓰려고 애를 씁니다. 최근 들어서 요 3가지 약제가 콩팥 기능 악화의 진행을 늦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요 2가지 약제는 올해 들어서 나라에서 급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요 SGLT2 억제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뇨병 약인데 당뇨병이 없는 만성콩팥병 환자에도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로 처방하도록 올해 조금 고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 피네레논 케렌디아라는 약은 당뇨병이 있는 단백뇨를 동반한 만성콩팥병에 급여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이 참 좋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백뇨를 줄여주는 혈압약만 쓴 경우, 그리고 단백뇨를 줄여주는 혈압약에다가 SGLT2 이니비터를 같이 썼을 때 말기 신질환까지 기간을 15년 연장해 주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약이고, 이 약은 콩팥 부전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심장내과 다니시는 심부전 환자에게도 급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일부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약은 아까 2형 당뇨병이 있으면서 콩팥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단백뇨도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지금 해줬는데, 투석을 20% 정도 감소시켜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약들이고 이제 급여도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지난 몇 년 사이에 약들이 새로 나온 것들이라서 조금 써볼만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장내과에 오면은 어쨌든 현 상태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 진행을 늦추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이미 생긴 만성콩팥병 같은 경우는 또 관리를 그 자체대로 해줘야 되는데, 환자가 혈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기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몸에 고칼륨 혈증이나 대사성 산증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먹는 약으로, 그리고 환자의 식이 조절을 교육하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빈혈 같은 경우는 조혈 호르몬을 주사로 맞습니다. 이외에도 뭐 뼈 무기질 대사장애 이런 것들이나 다른 과의 약제, 특히 당뇨 약제 같은 거를 조금 용량을 저희가 조절하고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막 사구체 여과율이 한 15에서 20 근방에 되게 되면 환자의 그 상태도 보지만 환자와 상의를 해서 어떤 신대체요법을 준비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제때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준비를 저희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적절하게 평가나 아니면 늦추는 노력이나 치료 이런 거를 좀 늦게 할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봤던 환자 케이스처럼 환자는 몰랐는데 말기신진환으로 진단이 될 수 있고, 그 환자는 그래도 증상이 없는 상태로 왔는데 뭐 폐에 물이 찬 상태로 와서 응급으로 도관을 넣고 투석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럴 때는 환자의 사망률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과에서나 이렇게 권고 받았을 때는 한 번쯤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신장내과에서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진단을 한다, 치료를 한다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신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당뇨병,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먹고 또 집에서 식사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사실은 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신장 질환의 악화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저염식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소금 5g이 티스푼 하나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저거보다는 다 오버하게 됩니다. 2배, 3배 정도 오버하게 되고 가능하면 싱겁게 먹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물류, 그 다음에 짠지, 젓갈 이런 거를 적게 먹으려고 하는 애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하셔야 되고 적절히 운동하시고 식이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비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고 진통소염제나 건강보조식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너무 믿으면 오히려 콩팥은 좀 일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필요한 양만 먹는 게 좋겠습니다.